고양 5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명재성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시작하면서 경기도민들하고 또 고양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서 도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명 의원님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고향에서는 흔히 말해 인싸하실 텐데 덕양구청장 하셨고 그전에는 일산 서구청장까지 하셨죠. 구청장을 다른 지역에서 각각 한 차례씩 하시고 이번에 경기도의원까지 이제 되셨습니다. 이쯤 되면 고향에 대해서는 뭐 명 의원님만큼 잘 아는 정치인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구청장 2번 하시면 이제 고양시장 같은 이제 지자체장에 좀 도전하실 것도 같은데 경기도의원에 이렇게 도전하시고 또 출마하신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83년 1월 달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9년 6개월 한 거죠. 40년 정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공무원이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데는 많은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한번 행정가를 한번 도의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주변에서 좀 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제 도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고양시가 지금은 특례시지만은 기초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폭넓게 좀 정치도 경험을 해보고 싶고 광역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싶어서 좀 제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뭐 정확하게 39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긴 공직 생활하고 아직 몇 달 안 됐지만 이 도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 정치인으로서의 활동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공무원은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만은 이 정치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역 민원을 받아봐도 네. 사실 안 되는 민원을 좀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려 그러면은 행정의 영역을 떠나서 좀 저희 정치인이 그 법안도 좀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그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같고 저 이제 용어를 이해하고 이제 그 예산을 아는 데는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규모에 차였지만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공직 생활 하시면서 좀 도의원으로 변신하셨기 때문에 입장이 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 기념으로 좀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제 그 근거 없이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해봤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책보다는 좀 잘하는 부분을 칭찬을 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행정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이게 정치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그거 하면은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접근하실 때 입장을 아시니까 좀 다르지 않나. 다른 의원분들하고는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랫동안 공직 생활 하셨는데 그 39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워낙에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뿌듯하고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미래전략국장직에 네. 현재 그 일산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방송 영상밸리도 있고 CJ 라이브시티도 있고 지금 킨텍 제 3전시장도 있고 그때 제가 일산 테크노밸리 그때 고양시가 선정되고 나서 행정 업무 절차를 할 때 그때 국장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게 한 85만 평방미터 한 18,000명 정도 이제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잘 진행됐고 그래서 좀 뿌듯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양시에 옛날 폐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명랑해정도 뭐 지금 그걸 그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수중 촬영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 명랑해정도 있고 여러 가지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거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수중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촬영하는 그 방송 메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해서 지금 그걸 한 5, 6만 평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방송 벨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그 제가 추진하는데 조금 기초를 닦았다는 데 대해서 좀 뿌듯한 것 같고 그 우리 지역구에 행신역이라고 있습니다. KTX 행신역이 거기가 그 출발 지점이거든요. 기직창인데 그렇죠. 거기서 강릉 가는 그 노선을 신설해 달라. 이제 강릉선이 서울까지만 오고 그 빈차로 행신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좀 출발해 달라고 한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할 때 제가 4만 8천 명 서명을 받아서 3월 30일 날 지금 출발을 해서 지금 주말에는 거의 매진돼 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그 존경할 만한 이제 간부공무원을 투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래도 공무원 생활은 나쁘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인식을 좀 받았습니다. 자, 지역구 이제 덕양구 행주동, 행신 1, 2, 3, 4동, 대덕동 이렇게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시급한 현안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서울로 거의 출퇴근하기 때문에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대는 거의 교통 지옥이라 다름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도로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이제 철도가 필요한데 다행히 고양시는 그 4차 국가 철도망에 그 11개의 노선이 지금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2개 노선만 되어 있었는데 5개 노선이 신설되고 6개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교통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는 행진중앙역 그 신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가장 이슈인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지만은 이것도 이제 고양시장의 의지가 좀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협조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4년 내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의회 활동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앞서 인사하실 때 도시환경위 소속이라고 하셨고, 또 당 내에서는 대표단에도 소속이 되어 계십니다. 상당히 바쁘실 텐데 좀 어떠십니까? 우리 지역에 30년 이상 된 노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사실은 재개발된 것 때문에 상수도는 뭐 하수도 뭐 일단 기반 시설은 일단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민주당 정무부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민들이 78대 78로 해주면은 협치하고 소통을 하라고 아주 기중한 선택을 해주신 건데 그 민주당 대표님과 수석님과 같이 소통과 협치를 해서 좀 도민들이 걱정 안 할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얘기인데 이제 동네 의원을 활용한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도입에 대해서 이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한번 민식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두려운 게 치매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누구 가족 중에 치매가 걸리면은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앙에서 각 보건소별로 그 치매 안심센터라고 설치는 해놨습니다. 근데 보건소당 한 군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어르신들은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검진 받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 치매 환자가 한 10%는 1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각 지역의 동네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들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 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시는 지금 그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안 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달라. 네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협의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설득을 하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는 이게 그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말씀을 나눠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좀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고 또 준비가 철저히 잘 되신 도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평소에 이제 좀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정치 철학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항상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이제 구청장 할 때도 사실은 네. 계속 그 좀 소통 좀 하고 좀 만나고 그냥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두면서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거 기간 중에는 항상 그 찾아뵙고 현장도 둘러보고 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난 대로 지금 찾아뵙고 그다음에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면 뭔가 좀 이제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4년 뒤에는 좀 어떤 도의원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도의원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다들 뭐 닥에서 한다든지 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도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행정관 출신이 도의원을 잘해야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부담감도 큽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역시 정치인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도의원을 하니까 잘하더라. 그 네.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0년 경험이 어디에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부담감이 갑니다. 부담보다는 좀 이렇게 책임감도 있고요. 예. 책임감도 있으시겠지만 또 활동하시는데 그런 경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정면 카메라 보시고 도민과 또 지역 구민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추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추경이 다음 기회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들 78대 78로 만들어진 것은 협치와 소통을 하라고 한 건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도의원 150명이 각각 도민을 위해서 도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